여기에 이강인과의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레알 마드리드 출신 마르코 아센시오가 이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프랑스의 스포르트 프랑스는 파리 생제르맹은 다가오는 여름 아센시오의 이적을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역할에 실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포르트 프랑스는 2026년에 계약이 종료되는 아센시오의 이적료는 2,500만 유로로 예상된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를 주목할 것이며 이미 그의 에이전트인 호르헤 멘데스와 접촉이 시작됐다라며 아센시오의 이적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아센시오는 올 시즌을 앞두고 이강인, 우스만 덴벨레, 랑달콜로 무아니 등과 함께 PSG에 합류한 신입생입니다. 영입 당시 기대감은 적지 않았습니다. 이미 레알 마드리드에서 확실한 킥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 라인 전 지역을 소화하는 기량을 입증했습니다. 다만 레알에서의 경쟁에서 뒤처졌고 부상 등의 문제로 결장하는 기간도 발목을 잡으며 PSG로 이적했습니다. 이강인과의 경쟁도 예상됐는데요. 리오넬 메시 이적 이후로 왼발잡이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의 보강을 노렸던 PSG이기에 이강인과 아센시오가 비슷한 포지션에서 활약하며 주전 자리를 두고 다툴 것으로 많은 프랑스 언론이 전망했으며 아센시오의 우위를 점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시작되고 아센시오는 부상과 선발 제외 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강인은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등 한국 대표팀 일정으로 빠지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선발로 이름을 올리며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애제자로 성장했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도 아센시오가 14경기 791분 출전에 그친 반면 이강인은 17경기 1132분으로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했습니다. 출전 시간 대비 경기 평점도 아센시오보다 이강인 더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PSG에서 제대로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고 최근 경기들에서도 교체로 출전한 비중이 높은 아센시오는 PSG 이적 이후 한 시즌 만에 다시 팀의 방출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스페인 언론에서는 아센시오는 레알 마드리드를 떠난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으며 복귀를 원한다. 그는 레알을 떠난 것을 실수라고 믿고 있다라며 레알 복귀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인과의 경쟁에서 밀린 아센시오가 한 시즌 만에 이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활약을 고려하면 레알 복귀나 B클럽 이적들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스페인이자 레알 출신 스타 선수 아센시오를 확실히 밀어냈다는 반증의 기사인데요. 우리 이강인 선수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챔스 4강 등 굵직한 경기에서 더욱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국내 축구 전문가는 이강인이 프랑스 매체의 혹평을 받고 있으나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품목 등을 통해 선수들의 평점을 순위별로 나열해보면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 중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언론이 이야기하던 아센시오, 에머리, 솔레르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비슷한 평점으로 높게는 7위까지도 가능한 순위인 상황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는 언론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기회 창출, 키패스, 드리블 성공률, 패스 성공률 등을 기반으로 평점을 내리는 매체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체에 따라 키패스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 공격 포인트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부상 등으로 많은 변수가 있었음에도 팀 내에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결국 객관적으로 에머리, 솔레르, 아센시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지만 하무스보다도 더 나은 모습이며 위카 에르난데스, 다닐루 페레이라와 비슷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강인의 활약상에 스페인 언론까지 박수부대에 합류하며 화제인데요. 스페인 매체 아스는 이강인은 슈퍼컵 최우수 선수를 수상하며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간판 스타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이강인의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아스는 지난 여름 PSG의 큰 결정 중 하나는 소속 스타들을 내보내고 팀적으로 강조된 팀을 만드는 것이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도 팀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체계를 강조해 반복했고 이 새로운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이강인 영입이었다. 그가 2,200만 유로에 파리에 도착한 것은 스페인 축구가 아닌 프랑스 축구를 위해서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도착 이후 곧바로 파리에서 인기 있는 현상이 됐다. 이강인의 유니폼 판매는
PSG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인 은바페를 능가하는 역사적인 최고치에 이르렀다. PSG 서울 매장은 아시아 투어에서 대성공을 거뒀고 이는 아시아 시장 진출에 확실한 신호탄이 됐다라며 이강인의 인기를 평가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유튜브 채널 FC 온라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시절 줄곧 외면했던 이강인을 카타르 월드컵에 발탁한 이유에 대해 이강인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팬, 감독, 스태프 미디어 할 것 없이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코치진은 그보다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재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강인과 같은 열번 유형의 선수는 주로 공격만을 생각하고 수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이강인을 월드컵 명단에 올린 건 월드컵 본선 직전이었다. 이강인을 월드컵에 발탁할지에 대해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솔직한 대답은 아닐 것이라고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강인을 제외할 생각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23명 명단에 이강인을 포함했고 이강인은 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전에서 부메랑 크로스로 조규성의 골을 돕는 등 톡톡 튀는 활약으로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명단에 올린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바뀌어서다. 마인드의 변화와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으로 월드컵 출전의 자격을 증명했다. 그는 마요르카에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다. 그의 변화를 이끌어준 중요한 두 사람은 본인과 클럽 감독 하비에르 아기레일 것이다. 이강인은 스스로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인정한 것 같고 아기레 감독은 그런 변화에 대한 확신을 줬을 것이다. 이강인의 훈련 퍼포먼스와 합숙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월드컵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이어졌다고 돌아봤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보면 마요르카의 아기레 감독 위대함을 보여준다. 아기레 감독 덕분에 이강인이 많이 성장했다. 이강인 공격 능력은 매우 좋은데 수비적인 부분을 배울 필요가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재능은 기본적으로 있었겠지만 훈련과 노력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강점은 드리블도 있고 시야도 있고 정확한 왼발킥도 있고 터치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은 킥이 자신 있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는 자기가 드리블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패스를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좋은 킥, 멀리 보낼 수 있는 킥이 장점인 선수는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은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멀리 보라, 시야를 넓혀라 라며 가르치기보다는 좋은 킥을, 멀리 찰 수 있는 킥을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시합에서 연습한 킥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넓혀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프랑스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강인을 향한 언론 비판은 일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국에서처럼 선수를 비난 잘하지 않는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난하나 외국은 그냥 막 합니다. 그들의 문화이고 경쟁이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비난을 받더라고 원래 그런다 생각하는 게 팬들도 선수도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수비할 때 압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약점이라고 지적되던 수비 전환, 수비의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이는 특히 선수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으면 자기가 수비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도 수비를 열심히 하는 척해야지 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진짜 수비를 하는 것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선수는 길게 선수 생활을 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대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습니다.